안녕하세요. 대전 변동중학교 교육정보부장 교사 김기환입니다. 제가 이번에 원격 수업의 사례로 발표할 주제는 자기주도 학습지를 활용한 원격 수업 사례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원격 수업의 개요, 두 번째는 원격 수업의 실제, 세 번째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격 수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변동중학교는 작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원격 수업을 위한 학습 플랫폼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전 교사가 디지털 교과서와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습 커뮤니티 기능이 장점인 리드랑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학습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는 이학스터를 활용했고요. 특히 사회과학, 영어 선생님들은 디지털 교과서와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자기주도 학습 및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용 지수익 계정을 발급받아 다양한 협업 도구인 젠보드, 시트, 슬라이드 등을 이용하여 협업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구글 미트라는 화상회의 도구로 화상 조회 및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제시한 원격 수업의 형태가 있지만 우리 학교는 약간 변형을 시켜서 A, B, C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형은 쌍방향 실시간 수업, B형은 단방향 컨텐츠 활용 수업이고요. C형은 A형과 B형을 혼합한 형태로 실시간 수업으로 학습 과제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출석 확인,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한 후에 B형과 같이 컨텐츠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업 형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원격 수업의 실제입니다. 우리 학교는 원격 수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우선 학생과 학부모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학교의 단체 문자 서비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교사의 개인 번호가 노출되지 않고 교무실 대표 번호로 연락할 수 있었는데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교사의 개인 전화를 이용한 방법인데 교사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교사 개인 번호가 유출되어 간혹 사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진 않았지만 또 다른 대안으로 개인 전화번호 없이 구글 챗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면 교사와 학생 계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격 수업 기간에 생활지도와 담임상담은 아침 조회의 화상으로 비대면 상담 및 지도를 하기도 하고 수시로 연락을 통해 각종 상담 및 학부모 대상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격 수업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원격 수업을 위한 플랫폼을 정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 3월 개학이 연기되고 4월 온라인 개학이 진행될 때 학교마다 원격 수업을 위한 플랫폼을 정하느라 정말 혼선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학교에서는 교사마다 각기 다른 학습 플랫폼을 제시하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각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한 계정을 따로 만들어야 돼서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중학생에게 추천할 수 있는 학습 플랫폼은 이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위드랑, 구글 클래스룸 등이 있습니다. 학교의 여건에 맞게 하나의 형식으로 수업 플랫폼을 정하는 것이 학생 입장에서는 더욱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격 수업 기간에는 정해진 학습 플랫폼이 곧 온라인상의 교실이라고 생각하여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학습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교실을 입장하기 어려우면 그만큼 원격 수업 참여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원격 수업 플랫폼이 정해지면 수업 진행을 위한 교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학생 스스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학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습 콘텐츠를 연결해주고 스스로 보면서 공부하라며 막연하게 학습 안내를 하다 보니 영상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거나 심지어는 영상을 재생하고
다른 일을 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학습의 효과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학습 콘텐츠만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콘텐츠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활동지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돕기 위해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데요. 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지를 제작하였습니다. 학습의 과정은 공통적으로 생각, 짝, 나누기 수업의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의 마무리 단계에도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 정리와 차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활동지는 평소 등교 수업 때 활용했고 동일한 형태의 활동지를 원격 수업에서도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에서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원격 수업의 실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초 1차 등교 개학 연기가 발표되었을 때 우리 학교는 선제적으로 학년 단위의 위두랑 온라인 학급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학년 단위로 운영한 이유는 선생님들마다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는 역량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학년별 담당 교사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함께 운영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보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동료 교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제방은 주로 이학습터, 유튜브 등의 온라인 콘텐츠와 연계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4월에 본격적인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우리 학교는 더 이상 학년 단위 위두랑 학급 운영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 학급 담임의 주도하에 이학습터 온라인 학급을 개설하였고 각 교과 선생님들은 담당 과목의 강좌를 개설하여 비로소 온라인 형태의 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두랑은 커뮤니티로서의 강점이 있어서 각 교과 선생님들이 각 학급별로 개설하여 과제 제출 및 피드백, 평가, 게시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는 이학습터는 학습 콘텐츠 이수, 위두랑은 과제 제출 및 피드백의 기능을 활용하여 원격 수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 화상회의 도구 미트를 이용하여 화상조회 및 실시간 수업에 활용하였으며 부득이한 상황에 원격으로 수행평가를 할 때에도 활용하였습니다. 구글 협업도구 시트를 활용해서는 전 교사가 교과별로 일일 학습 안내를 하고 학생들의 학습 현황, 학습 미이수, 과제 미제출 등을 함께 공유하였고 담임교사는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침 조회 시에 학생들에게 학습 안내와 학습에 미흡한 학생에게 학습을 독려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교과별 원격 수업에서 제시한 과제 유형입니다. 도덕교과는 토론 주제를 제시하여 댓글을 통해 학생 상호 간의 의견 교환, 교사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태의 과제를, 음악과는 이학습터에 탑재된 콘텐츠를 활용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영어과는 수행평가와 연계하여 연습문제 형태의 사전과제를 제시하였고 과학과는 이학습터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습하고 자기주도 학습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어떻게 병행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 고민의 첫 번째 질문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에서 교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였습니다.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질적인 차이가 많으면 어떻게 할까? 등교 수업 때 원격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시 복습한다면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얻어낸 결과는 원격 수업 때 교사는 학습 컨텐츠를 생산하기도 하고 양질의 컨텐츠를 찾아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만 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 학습 관리를 안 하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둔다면 과연 제대로 학습할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원격 수업으로 학습의 중간층이 사라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곧 교사가 이끌어주고 관리해주면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방치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교사는 원격 수업을 하는 기간에 학습 콘텐츠만 발굴하고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제시하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바로 등교 수업에 활용한 학습지와 동일한 학습지를 제공하고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을 강의하는 교수자의 역할이 아닌 학생 스스로 활동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 안내자의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학습지를 제공하고 등교 수업과 유사한 방식의 수업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에 적용했던 자기주도 학습지를 활용한 수업과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학습 목표부터 활동 목표라고 제시되어 있죠. 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은 활동 목표를 반드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거기에는 이번 차시에 학습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 교과서에서 탐구 활동의 실험 영상을 보는구나. 실감형 콘텐츠로 가상 실험으로 관찰하고 원리를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경험하는 실험은 더욱 좋지만 간접적인 동영상 실험이나 가상 실험을 통해 나타나는 명확한 실험 결과는 학생들이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제시된 학습지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기존의 일반적인 학습지와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보통의 학습지는 개념 정리 학습지와 같이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거나 빈칸에 괄호에 채워넣기를 하는 방식의 학습지라면 이 학습지는 학습자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이끌어주는 내용의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자가 경험이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학습지에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해야 할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은 사실 이 학습지만 가지고도 스스로 학습을 전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학습의 과정이나 순서를 안내해주고 경험한 결과를 발표시키고 공유하도록 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뿐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내자,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와 같은 학습지를 강의식 수업에 길들여진 학생들에게 제공했을 때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빈칸에 뭐라고 적어요? 선생님, 제가 적은 내용이 맞아요? 아이들은 그동안 학습지에 정답만 적어야 된다는 것에 강요받지 않았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경험하고 관찰한 내용을 너희 생각대로 쓰면 돼 라고요. 그러나 아이들은 이와 같은 학습에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선생님,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나중에 틀린 내용으로 공부하면 시험은 어떻게 봐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꿋꿋이 진행을 했고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에 친구의 발표를 들어보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다르게 했는지 알게 됐고 스스로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제가 처음부터 일일이 설명하면서 모범답안, 예시답안을 말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스스로 경험하고 관찰하고 생각하는 학습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사가 일일이 개념을 설명해주고 답을 알려주고 결론을 내주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조성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학습지를 잘 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원격 수업 때에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못하더라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상실험이나 동영상 실험 등의 온라인 컨텐츠와 연계할 수 있는 활동지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오히려 간접적인 경험이
실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검정기와 관련된 가상실험인데요. 실물에서는 검정기 내부의 전자의 움직임을 볼 수 없으나 가상실험을 통해 학생들은 대전된 막대기를 검전기에 가져갈 때 금속박이 벌어지는 이유를 스스로 관찰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로 이와 같은 현상의 이유를 교사가 직접 설명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병행의 방법은 바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학습의 주체자로서 학생을 학습에 직접 참여시키려는 연습을 평소 수업에서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등교 수업 때나 원격 수업 때 동일한 과제방에 동일한 스타일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단편적인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꾸준한 연습을 통해 학생 스스로 궁금한 것은 찾아보고 경험하는 등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자는 것입니다. 이 많은 글들은 자기주도 학습지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 학생들에게 받은 피드백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짝활동, 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그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여러 관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생각하는 폭이 더 넓게 되고 서로에게 설명하고 알려줌으로써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더 자세하면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었다. 발표하고 발표 스티커를 받을 때 성취감을 느껴졌다. 자기주도 학습지는 좋았다. 학습지에 빈칸이 있으면 내가 직접 채우고 모르는 내용을 보충해 채우고 교과서에 찾아 써보고 좋았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이전에 했던 학습보다 직접 적고 생각하는 활동이므로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고 궁금한 점도 생기면서 해본 과목이 지루하지 않고 흥미가 있었다. 활동지를 활용한 학습의 경우 등교 개학과 별다른 게 없었다고 느낀다.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하니 많은 것을 디지털 내에서 할 수 있어 재미있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제대로 된 것 같다. 활동지를 사용하여 수업하면 더 이해를 하기 쉽고 자기주도 학습이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디지털 교과서와 자기주도 학습지를 활용한 학습 이후로 혼자 공부하는 습관에 도움이 되었다. 다른 과목 수업 때는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 뿐이었는데 과학 수업 때는 내가 직접 생각하고 쓸 수 있어 좋았다. 자꾸 하다 보니 재미있고 내가 스스로 학습하는 게 집중적으로 공부가 되었다. 자기주도 학습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자기주도 학습이 더 이해가 쏙쏙 되고 외우는 과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하니 더 스스로 잘 이어졌다. 자기주도 학습지를 활용하면서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 요약할 수 있었다. 자기주도 학습지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는 학업 성취도의 향상과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진단평가 결과입니다. 그래프의 왼쪽은 2019년도, 즉 중학교 1학년 때 학습한 내용으로 여기 보시죠. 네. 2학년 3월에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 평균점입니다. 그래프의 오른쪽은 2000년도, 즉 중학교 2학년 때 학습한 내용으로 올해 5월에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 평균점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는 평균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줄었습니다. 아마도 올해 5월의 진단평가를 보면서 작년에 학습한 내용과 시기적으로 동떨어진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학을 보시면 과학은 작년 2학년 때 1년 동안 자기주도 학습지를 활용하여 학습을 하였고 성취도의 차이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학년 때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지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관찰하고 생각하는 활동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발표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의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며 오래 기억이 되어 학습의 효과가 더욱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원격 수업의 정답은 아니지만 원격 수업을 할 때 학생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지를 활용한 학습을
원격 수업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질적인 차이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Q&A인데요. 저의 발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시간 답변은 어렵지만 저의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여기 이메일 있죠? 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